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파트 이름까지 지워버린 거 보면은 지금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향남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안녕하세요. 내 집 찾기입니다. 향남 2지구 1부 영상이 어서 2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영상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2부에서는 향남 2지구 초입 부분에 향남역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향남 1지구와 향남 2지구 사이에 향남역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참고로 향남역에 지어지는 서에서는 지하철이 아니라 일반 철도 노선으로 지어진다고 해요. 따라서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일반 열차이긴 하지만 인근의 송산역까지만 가도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교각이 있는 거 보면은 지상으로 열차가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향남 2지구의 세 마을 중에 언덕마을로 향했습니다. 언덕마을은 서복마을이나 오색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같은 향남 2지구이긴 하지만 언덕마을에서 서복마을이나 오색마을은 안 보였어요. 언덕마을 제일 남쪽부터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언덕마을이 왜 언덕마을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언덕이 딱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평지가 대부분이었어요. 언덕마을은 아파트보다도 먼저 보였던 게 단독주택지구였어요. 낮 시간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한적했습니다. 밤에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아파트들은 아직 다 안 지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주택들은 거의 다 지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제가 다른 택지지구 갔을 때는 이렇게 단독주택지구가 제일 늦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사업 승인 인가가 나서 관심을 갖게 되는 향남 하나포레나 아파트는 제가 카메라 비추고 있는 방향 뒤쪽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이곳에 말이죠.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언덕마을과 거리 자체는 가까울지 몰라도 생각보다 39번 국도 도로폭이 넓어서인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언덕마을에는 17단지와 18단지 아파트가 있었는데 각각 부영과 LH가 브랜드였습니다. 언덕마을 역시도 제가 있는 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언덕마을 아파트에 거주한다 하면은 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이곳 역시도 초등학교가 있는 거 비하면은 주변 밀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파트나 학교 주변에도 이렇게 비어있는 부지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기가 썩 좋은 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있어도 쉽게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덕마을에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향남 시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유치원 보내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유치원이 집에서 멀면은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시죠? 언덕마을 아파트 주변에도 이렇게 상가들이 보이는데 아쉽게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언덕마을 같은 경우는 원래 서복마을이나 오색마을과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도 다 계획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사이가 시공 전인 곳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동네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히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보는 분들과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된 건데 버스 정류장 이름이 향남 부영 16단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17단지까지만 있었죠? 아마 향후에 17단지 옆으로 16단지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향남 이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 빈 공간이 있기보다 차라리 규모를 좀 줄여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누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전 이곳에서 버스를 몇 번 이용했을 정도로 생각보다 면적 자체는 넓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도 또 괜찮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도로가 39번 국도인데요. 여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국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 없이 갈 수 있는 도로도 지하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주택, 즉 사람이 살고 있는 수에 비하면은 도로가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화성시 향나읍의 위치나 주변 일자리들을 봤을 때 인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걸어 나오니까 향남 2지구의 원래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낚시가게도 있는 거 보면은 주변에 저수지도 있나 봐요. 향남 2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곳에 아파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파트 이름까지 지워버린 거 보면은 지금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향남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제약공단 아파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옆으로는 유치원하고 서복마을 19, 20단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던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철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건물들 제때제때 철거를 안 해주면은 자칫하다가 어린아이들의 비행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단지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았어요. 20단지 아파트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 LH에서 만든 아파트 치고 동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서복마을 19, 20단지 아파트는 서복마을 4, 5, 6단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가깝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산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조금은 거리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향남 2지구의 세 가지의 마을 중에서는 서복마을이 가장 규모가 커 보였어요. 제가 있는 곳이 19, 20단지와 가까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카메라를 쭉 하고 당겨야지 오색마을 아파트들이 작게나마 들어오네요. 향남 2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실감이 가시나요? 지금까지 영상 2부에 걸쳐서 향남 2지구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로 인프라와 대중교통 인프라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